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최근 대구를 방문했고 이번 주말에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할 예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거를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대구의 서문시장 방문했던 뭐 느낀 점 이런 걸 네. 좀 여쭤보려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였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와 주셨고요. 저도 서문시장을 탄핵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가 봤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웠다고 할까요? 제가 음. 느껴지기에. 그리고 음 오신 분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대화해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평일 오후였는데도 많이 와 주셔서 저에게 뭐 기대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기대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예. 조언은 주로 어떤 조언을 들으셨습니까? 음 일단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예. 보기에는 대구 지역이나 대구 경북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성 보수의 이 위주로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 지지 계신데요. 기반이 큰 곳이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더 저는 책임감과 애국심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 예. 보니까 더더욱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당권파가 가는 대로 가면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어 뭐 저에게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해온 길 자체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예. 한번 "그거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온 길 자체가 맞다. 예.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은 '윤석열 노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윤호개인 절대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윤석열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계엄에 관한 문제 음. 그리고 탄핵에 관한 문제,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음. 가는 전제 조건이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뭐 앞자리, 일자리 찍고 있잖아요. 지난주 그러면 MBS 예, 조사에서는 예, 그랬었죠. 17%였습니다. 결국 전국이. 결국 그거는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에서 떠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음. 우리 당에서 지지를 하다가 떠나셨던 분들도 그러면 이제 '견제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제1야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윤석열 노선에 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막혀서 '아 여기는 갈 수 없는데?' 이러고 되돌아가시는 음. 정국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점을 대구 경북의 시민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호개인 앞서 또 부정선거, 계엄 이런 세력들로서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민심을 대구 민심을 확인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나가냐 이걸 좀 뒤로 물어보고 원래 제가 질문에는 먼저 써놨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보수 재건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는 저는 나서 보겠다. 이 구체적으로 나서 보겠다라는 건 어떤 음. 의미입니까? 저는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 불리하고 난관이 있어도 예. 앞장서서 뚫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음. 지금 이렇게 보수가 절멸할 만한 위기에서 다들 눈치 보고 예. 뭐라도 '내가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난국을 앞장서서 돌파하려는 사람보다는 관망하다가 난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짠하고 나타나겠다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라도 해서 이 난국을 한번 돌파해 볼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 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 구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욕도 먹겠지만 뭐 그 돌파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수 재건이라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엄 세력과의
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법론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될 보궐선거에 혹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제 개인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는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과 함께 제 정치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음.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예.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보수 재건을 제가 왜 지금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 기점에서 한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미래로 가는데 한번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구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저를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한번 써봐 주시면 어떠냐. 예. 저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탄핵 계엄을 저지하고 뭐 탄핵에도 찬성하고 그리고 그 입장을 1년, 2년 넘게 공식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 그 일관성 있게 거의 유지해온 거의 유일한 세력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던 아니면 저에게 반감이 있으시던 간에 예. 뭐 저를 타고 한번 건너보시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가리지 않고 뭐 이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다. 예. 지금 도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쓰셔라라고 하셨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예. 국민의힘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당이 극우화되다 보니 짠맛만 남았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야. 설 자리가 당내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가수의 역정승. 지금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길에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정치공학보다는 결국은 민심이란 물결이 저는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흐름으로 당연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역학구도라든가 정치공학이 또 이게 총선이면 좀 달랐을 거예요. 예. 총선이면 각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가 직접 되고 본인이 당선돼야 그러니까요. 되니. 그러니까 더욱더 민심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선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예. 그러면 지선이니까 이거는 손 놓고 기다린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하겠다. 방법은 민심의 파도로서 오히려 정치를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예. 정치인들이 민심을 견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 민심이 행동하고 민심이 묻히고 민심이 말해서 정치를 견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깃발을 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깃발, 보수 재건의 깃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 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여러 표현을 쓰셨는데 예. 궁금한 건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실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하신 모습들을 보면 일단 토크 콘서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지지자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 계속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액션 실행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출마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출마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출마를 얘기하는 거라면 어차피 저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보는 관점이 정치인이 뭘 하려는 것 내지는 예. 지향점을 일단 기본적인 그게 돼야지 정치인의 어떤 처세라든가 이 다음 단계가 이 사람이 뭐가 되려는가 그거는 뭐 그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토크 콘서트 이후에 대구를 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 부산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삼리적인 분들 중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수의 다수야? 내 예. 주변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가 다수인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크 콘서트도 그렇고 대구의 서문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포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상식적인 다수가 진짜 다수구나라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짠맛에 밀려났던 합리적인 보수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그분들이 이게 구심점입니다. 그분들이 구심점이고요. 예. 저는 그 장을 만드는 도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뭐 출마나 이런 얘기가 처세 뭐 일종의 행위 이런 거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대구 가셨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구포시장 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에 지방선거에 부산 북구갑 전재수원 지역구가 나올 가능성이 예. 높아요. 예.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예.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나는 여긴 절대 아니야.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맬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뭐 이미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보수 재건이라는 정말 이 절실한 목표에 집중할 때다라고 생각해요. 예. 가서 모이는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고 같이 그렇죠. 해서 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나올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마련하겠다. 예. 그러면 지역은 주로 영남 쪽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조언을 듣고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는 대구에 갔다 오셨고 부산에 이번 주에 가실 예정이고 혹시 그 다음 일정도 있으십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서울이나 호남이나 충청이나 뭐 강원이나 전국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짠맛 때문에 밀려났던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들이 최근 대구에서 확인한 민심으로는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구의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예. 지지는 말씀하신 그 여조 결과를 예. 봐도 뭐 민주당과 같은 숫자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구 경북 내에서만 자기들끼리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정치인들이 잘못 더 씌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3일 동안 있었는데 많이 걱정하시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 이대로 가면 우리도 국민의힘 못 찍는다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건 짠물 지지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도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유도를 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득이라든가 설명을 잘 못한 책임이 더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건너야 된다는 점에는 많이 동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를 버리시더라도 한번 같이 배를 타고 저를 이용해서라도 한번 이 바다를 건너 보시는 게 어떠냐. 저는 지금은 그런 권유의 말씀과 설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짠맛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윤호개인.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게 20%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많고요, 더. 그런데 이런 음. 분들도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다 안아가야 되고 이거는 지금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국민들 아닙니까? 예. 그런 데다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무기징역이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분 모두 그런 것은 아닐 동일시할 수는 거예요. 없다. 그거는 그 판결의 내용이라든가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떤 온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저는 그건 좀 오독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대구 경북 시민들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 등이 행했던 부정선거 토론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걸 확인했다. 동접자와 조회수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TF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법무부 장관 때, 비상대책위원장 때, 그리고 당대표 때 선거 관리 공정성에 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온 예. 사람입니다. 그때 사전 투표에 있어서도 선관위 직원 날인이 필요하다는 거 강하게 주장했었고,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리 공정성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음모론은 허구입니다. 음. 그리고 그 근거가 나온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이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할 때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해장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행위 같은데. 해장 행위요? 예. 아 예.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앵커님.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예. 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른다고 지금 서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 서민의 삶, 그러니까 서민의 삶이 보여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더 가서 특히 보수 정치인이라면 예. 그분들 응원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가게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정신에 이 할 일인지 저는 일단 먼저 그거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죠.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시장 같이 가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죠. 홍위병 같은 사람들 몇 명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뭐 찍어내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다음에 못 장동혁 이기는 대표 홍위병? 그렇습니다. 예. 뭐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몇몇.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너무나도 편향적인 윤리위 당감이 이런 분들이 나서서 마치 모인 양 찍어내게 시도하고 그거를 이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예. 패턴으로. 그러니까 뭐 문혁 때 홍위병이나 아니면 뭐 6.25 때 완장 차고 죽창 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정작 진짜 정말 중요한 대선에서 예. 경선이 이루어질 때 한덕수 옹이론 무소속이었던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당적을 가지고 도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또 청와대와 관련된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계속 연일 강한 압박 메시지를 내놨는데 실제 강남 성구나 용산구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도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거 물론 쇼잉일 텐데 예. 정치는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걸 뭐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집 6채 갖고 있는 거 그거랑 대비를 보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퍼포먼스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게 그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이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이런 게 역대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 이런 오만이 성공한 적이 없죠. 특히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본인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정책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냥 무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뿜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장쯤은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거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을 누를 수 있다는 어떤 이상한 철학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락세로 보이고 얼마나 있는데. 가겠습니까? 예. 자, 저랑 한번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 얼마 뒤에까지 계속될까요?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거였으면 그 전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했었던 것 답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요를 저렇게 힘으로 억지로 제압하는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게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공약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죠?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정반대로? 그건 본인이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떤 경제 행위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내가 정한다.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 오만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시장을 교란시키고 우리 모두 고통에 빠지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